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오늘은 조선 전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잠깐 복습해 볼까요? 키워드로 복습합니다. 이성계, 누구죠? 네, 조선을 세운 사람. 그리고 조선을 세운 사람이고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조선을 세우는 계기가 됐을까요?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사를 돌려서 돌아왔죠. 그 다음 1392년에 조선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조선의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합니다. 한양은 성리학 정신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인의 예지 신의 의미를 담은 사대문과 보신각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도읍지 한양을 유교 정신, 유교 이념을 넣어서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오늘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태종, 그리고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킨 세종, 조선 문화를 완성시킨 성종, 조선 전기에 아주 큰 업적을 보인 3명의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우리 언제 들어봤었죠? 네. 정몽주하고 만나서 하여가 야, 조선이면 어떻고 고려면 어떠니 그냥 같이 잘 살자라는 시를 남겨서 시를 보내고 하여가의 답가로 단심가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었죠. 자, 이방원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태종 이방원입니다. 조선의 3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왕족과 공신의 군대를 없앴습니다. 왜 따로 군대가 필요하냐라고 했어요. 왕족과 공신들, 공신은 공을 세운 신하죠. 왕족과 공신의 군대를 없애면 뭐가 좋아요? 왕권이 세지죠.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눕니다. 중앙 정치 조직이 바로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팔도잖아요.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고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했다. 그러니까 아주 나라의 중요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도에 수령, 지방 관리를 파견하게 되는 것도 태종 이방원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까지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태종 이방원 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왕권 강화입니다. 아마도 고려가 무너진 것은 왕권이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좀 국민들의 신의를 잃게 되고 또 신하들에게 그 정도의 어떤 그 권위가 없어지고 하면서 조선이 세워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조선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왕의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태종은 왕권을 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자, 그리고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대왕 있습니다. 조선의 제4대 임금님이고요.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왕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었고요. 조선의 문화와 과학을 발달시켰다. 누가 뭐라 해도 세종대왕의 업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했던 세종대왕님이 바로 한글을 만들었죠. 자, 세종대왕은 어떤 일을 했을까? 조선의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우수했던 시기입니다. 그 농사도 제일 잘 됐던 시기예요. 조선을 통틀어.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집현전을 설치했다. 집현전은 학문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책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기록하는 등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집현전에서 학문 연구, 제도 개선, 도서 편찬,
역사 기록 등등을 하게 되고요. 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게 되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소리 내는 기관, 발음 기관을 본떠서 자음 17자, 그리고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 11자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의 한글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 원리는 요때 만든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자에 비해 배우기가 쉽고 모든 소리를 표현하기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주로 부녀자와 평민들 사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양반들은 한자를 그대로 썼어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업적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키고자 했던 이유도 백성을 사랑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농사가 중요했던 조선 사회에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가 얼만큼 오느냐 이런 날씨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과 계절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경루라는 물시계 그리고 앙부일고라는 해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물시계는 정확한 양을 정확하게 물을 떨어뜨려서 한 컵이 차면은 이렇게 쏟아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하는데요. 자경루, 물시계, 그리고 앙부일고, 해시계 이런 시계들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장영실인데요. 과학자, 발명가죠. 조선 세종 때 활동한 과학자입니다. 바로 이 선생님이 살고 있는 부산 동래 관비였어요. 관에서 관청의 노비였죠. 근데 물건을 고치는 재주가 뛰어나다라는 말을 들은 세종대왕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장영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직접 만난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노비에게 관직을 주는 것은 안 됐는데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특별히 그 재주를 인정해서 관직을 줬다고 합니다. 자경루, 앙부일구, 갑인자 등 여러 가지 발명을 했고요. 조선시대 과학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장영실이라는 이름도 기억해 두십시오.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 한번 볼까요? 이 측우기, 비가 얼만큼 왔는지를 재는 기구입니다. 비가 온 양을 측정하는 기구, 세계 최초의 강우량을 재는 기구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양도 농사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얼만큼 왔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혼천의라는 건데요. 천문 관측 기구입니다. 아침, 저녁 등 하늘의 적도 좌표를 관측하고 해, 달, 별의 운행을 추적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정확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혼천의와 측우기도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 해시계, 물시계, 네, 그리고 비의 양도 쟀고 하늘, 천문도 관측을 하고 그리고 갑인자라는 활자도 발명을 했으니까 아주 관측과 정확한 관측을 통한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게 정확한 관측을 통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유리했겠죠. 자,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들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바로 이 금속 활자인데요. 갑인자라고 해서 세종 때 만든 금속 활자의 이름입니다. 활자 모양이 네모 그리고 조판의 조립 형태가 정교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찍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세종대왕 때는 책도 엄청 많이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쇄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갑인자 덕분입니다.
갑인자로 찍은 책,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제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책을 찍고 조판을 하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인자라는 활자 이름도 알아두시고 갑인자가 뭔지 책을 찍는 그 활자, 금속 활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서적을 편찬을 했는데요. 엄청난 서적들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강행실도라는 서적을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요. 삼강이라는 것은 군이 삼강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꼭 지켜야 하는 가르침 3가지, 그것을 이렇게 그림책처럼 만들었어요. 윤리책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단다. 얼마나 참 대단하니, 배울 게 많지, 이런 거죠. 윤리서적이고 백성들이 유교의 윤리를 잘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책에서 군신, 부자, 부부 사이의 모범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입니다. 이 삼강이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해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그런 모범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모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함께 넣어서 아주 보기 쉽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삼강행실도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토지와 기후에 맞는 농사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각 지역 농부들의 경험을 듣고 정리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농사직설도 이렇게 그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토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기록한 책. 근데 어떻게 해요? 네, 각 지역 농부들의 경험을 듣고 정리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당시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세종대왕의 업적 보시면은요. 칠정산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했어요. 사군 6진을 개척했다. 저 북쪽으로 조금 땅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의 국경, 그것을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반도의 영토를 완성했고 대마도를 정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실제로 문화, 예술, 또 군사, 농사, 경제 등등 모든 것에 굉장히 다 두루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정치를 했던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세종대왕의 업적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10,000원짜리에서 세종대왕의 업적 찾기 되어 있는데요. 요게 뭐라고 했었죠? 네, 요게 혼천의입니다. 훈민정음 한글이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혼천의, 천문관측기구라고 했죠. 네, 혼천의가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인데요. 조선은 이 경국대전을 완성한 이후에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을 하는데요. 이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경국대전이 됩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이고 백성을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헌법이에요. 네. 조선의 문화를 완성한 성종이 편찬한 책들 볼까요? 동국통감, 우리나라의 역사서, 그리고 악학괴범, 우리나라의 음악과 무용에 대한 책, 동국여지승람 해서 우리나라의 지리서입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고 이쪽 지역에 가면은 특징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죠. 지리서하고 그리고 음악, 무용,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문화를 완성했다. 성종이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시대 최고의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문화를 완성한 것도 바로 성종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종이 홍문관을 설치하고 인재 등용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 이 홍문관을 설치해서 많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고요. 그리고 경국대전,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완성했고요. 숭유 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받들고 불교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때는 불교가 최고야, 불교 믿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 계속 이어지던 그 불교 분위기를 누르고 이제는 유교를 믿어야 돼 라고 숭유 억불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 초기 왕들의 업적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조금 보겠습니다. 태종, 세종, 그리고 세조. 성종은 바로 앞에 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태종은 왕권 강화, 이게 중요합니다. 왕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했다. 신문고를 설치했다. 호패법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 인구를 관리했다. 관리했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했다. 신문고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 와서 그 종을 치면, 북을 치면 무슨 일인지 들어보게 하는 것.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수령을 보냈다라는 것도 태종의 업적이고요.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했고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다. 그리고 삼강행실도, 농사직설 등을 편찬했다. 또 과학을 발전시켰다. 장명실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들도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종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세조는 왜 세조일까요? 네, 왕 이름에서 조, 종, 군 이런 게 있는데요. 조는 왕의 계승권 밖에 있는 자가 들어와서 임금이 될 때 조를 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를 세웠을 땐 태조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은 왕위를 이은 게 아니라 처음이죠. 그리고 아주 공이 많은 왕도 조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왕의 적자로 부자 간의 왕위를 계승한 임금.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종을 붙이고요. 그리고 덕이 아주 많은 왕에게 종을 붙입니다. 세종 이런 거죠. 그 다음 군은 폐위된 왕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 그런 왕들은 나중에 군이라고 붙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연산군, 광해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조는 왕위 계승권 밖에 있는 자가 들어와서 임금이 된 거겠죠. 그쵸? 대군, 공주는 중전, 정식 왕비의 아들, 딸, 그리고 군, 공주는 후궁의 아들, 딸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조선 왕조 계보 한번 볼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태조, 이성계, 그리고 정종, 그리고 다시 이제 태조의 아들 이방원이 왕이 되고요. 이방원의 셋째 아들 세종. 그리고 문종, 단종, 세조. 세조는 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너 내려와라 하고 이제 삼촌이었잖아요. 삼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조가 되죠. 자, 요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때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요. 자, 요렇게 조선 왕조의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종,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성종 요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본 조선 전기 왕들의 업적 그리고 조선 전기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하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더 많은 한이재미 영상 보고 싶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한이재미 소식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